안녕하십니까, 북대디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좀 쌀쌀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지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좀 감정이 좀, 뭐랄까요, 지금 감정의 변화를 느껴서, 돈 얘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뉴시아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아 시인은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뭐 지난번 책으로서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지었던 분이고, 이분의 책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고 삶에 감동을 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최신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요 부제목, 요것 때문에 끌려서 사게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겨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뭐 슬픈 시기, 어려운 시기가 있겠죠. 그런 시기에 뭐 작가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을 끝내려고도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하고 올해 한 초중반까지도 안 좋은 시기를 계속 겪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어떻게 보면 신이 잠깐 쉬어가라고 한 그 시점에 마침표를 찍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솔직히 지금 겨울, 인생의 겨울이 아니시더라도 언젠간 한 번씩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중에 좀 와닿는 내용 하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났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그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자체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곳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압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 만한다는 것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힌디어로 킬레가 또 넷킨케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꽃이 피면 날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군체는 썼습니다. 꽃 피어야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tat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지금은 비록 꽃이 피지 않았고 메마른 겨울일 수 있지만 인생의 봄은 찾아오고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 피우는 날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